다크로스팅을 저는 이제 싫어하고 2차 크랙을 내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로스팅을 아예 하지 저는 않으세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로스팅해야 돼. 그 왜요? 에티오피아니까. 브라질은 이렇게 로스팅해야 돼. 왜 그런 거예요? 브라질 커피는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관점이 그런 식으로 굳어져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커피를 마셔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관점을 잡는 걸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눈높이가 맞아야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쉬운데 저는 멀리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딴 데 보고 있으면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리로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토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어떤 경험이나 기억을 통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근데 산지를 가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커피에서 오렌지 느낌이 난다고 하잖아요. 오렌지 넣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오렌지라고 얘기하지? 이런 관점이 생겨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는 로스팅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제한성도 뚜렷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아까처럼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요? 에티오피아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틀에 갇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드는 거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원하는 게 뭐고 커피를 통해서 뭘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명확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생두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를 원두가 가진 플레이버로 전환하는 거죠. 제가 읽었던 일본 책 더 알고 싶은 커피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분이 과학자세요. 물리학. 그분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 커피를 삶아도 보고 기름에도 튀겨도 보고 다 해본 거야. 근데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같은 맛은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음료로서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일라이드하고 캐러멜라이제이션이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응을 일으키려면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커피가 보시면 모공이 있어요. 모공을 통해서 영양소하고 물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쪽에 세포 내부 쪽에도 모공 구멍이 있거든요. 전달돼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엠브리오가 이제 싹을 낼 수 있게끔 통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로스팅 할 때는 일로 물이 전도체 역할을 해갖고 안에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요. 밖에서 안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죠. 유기물질이거든요. 이게 보통 30% 차지하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20%를 녹여서 추출하는 건데 얘를 로스팅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치즈 덩어리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타공이 보이실 거예요. 검은 부분들. 그 부분에 이제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유기물질을 녹여내는 과정이 이제 추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얘도 또한 다른 논문에 있는 사진인데 이 부분이 세포 벽에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세포 물질이 타 들어가서 CO2를 만드는 거예요. CP를 세포 물질을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CO2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다크로스팅 하면 할수록 CP의 양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오르가닉 로스 스타일이 나오죠. 그 이론이. 많이 로스팅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CP 물질을 태워서 CO2를 많이 만드니까 다크 로스팅 하게 되면 내가 추출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유기물이 그쵸. 손실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많이 로스팅하면 할수록 CO2 양이 많아지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디카스징도 길어지는 거죠. 지구상의 모든 물질 태우면 다 이산화탄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크로스팅 커피들이 뜸을 들일 때 그렇게 커피빵처럼 많이 부풀어오르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디카스징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유기물질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서 라이트 로스팅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로드 로스팅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로스팅 하는 거죠. 그냥 이유 없이 라이트 로스팅 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유기물을 지키는 거네요. 네. 그게 맛있는 게 다 거기 있는데 이게 타 들어가잖아요. 분자가 먼저 신맛, 단맛, 짠맛, 쓴맛으로 내는데 신맛을 내는 산 성분이 제일 먼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다음 당.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하게 로스팅 하는 거죠. 그럼 부피가 커지는 거는 구멍이 커지면서 부피도 같이 커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팽창되는 거죠. 그 팽창시키는 원인은 뭐예요? CO2죠. CO2가 그만큼 들어차게 되니까. 네. 압력이 발생하니까 깨지기도 하고 크랙도 생기고. 그러니까 로스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커피의 크기 자체도 커지는 거고. 네. 하지만 나올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거죠. 용량 대비. 그러니까 무게도 손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좋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라이트 로스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게 세포 벽에 이제 크랙이 생겨 있고 이 안에는 이제 다공 스타일로 되어 있고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또 작은 또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여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플레이버 아로마라는가 그런 CO2 이런 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오일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오일이 나왔다는 얘기는 안에는 비어 있다는 거죠. 먼저 나오는 게 기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액체가 나오니까 안에는 비어 있는 거죠. 다크 로스팅을 저는 이제 싫어하고 2차 크랙을 내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로스팅을 아예 하지 저는 않으세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입금하시면 해드려요. 입금하시면 해야죠. 되게 중요한. 그렇죠. 이거는 지금 생두인가요? 네.
이게 3D 스캔 받은 거예요. 안에가 비어있는 에어포켓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 흡수하는 비율이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동일한 열을 넣었을 그쵸? 때 예. 대류로 하는 게 그나마 좀 낫고 전도를 하게 되면 저 부분이 만약에 닿는다. 그러면 그 부분이 타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잘 눌린다고 해야 되나? 약해지는 건 더. 저쪽 표면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동일한 열을 받았을 때 더 많이 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쪽은. 너무 높은 대류열로 로스팅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보통 물은 100도에 끓이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럼 물에 100도를 끓일 때 빨리 끓이고 싶다고. 굳이 400도를 넣어줄 필요는 없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생두가 1차 크랙은 194도에 일어나고 220도가 되면 2차 크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220도나 그쯤 언저리에서 화력을 컨트롤하는 게 좋은데 굳이 400도나 500도 또는 그 이상 온도를 넣어줄 이유는 없는 거죠. 아까처럼 1시간에 1톤 할 거 아니면. 그래서 이거 3D 스캐너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빈 모양이 다 달라요. 균일하지 않은 거를 균일하게 로스팅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좀 천천히 해요, 로스팅을. 그러니까 천천히 했을 때는 그래도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가 보통 100g에 3,400개거든요. 네. 3,400개가 다 저렇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10kg면은 3만 개, 4만 개인데 3만 개, 4만 개를 균일하게 일정하게 로스팅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미션 이판 서브리죠. 빠르게 로스팅하면 할수록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균일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같은 빈 사이즈여도 면적이 다르니까 흡수율이 다르죠. 그리고 열 용량이 틀려요, 서로. 키가 똑같이 180인데 나는 몸무게가 100kg고 200kg면 열 용량이 다른 거죠, 서로. 그렇죠. 저는 더 늦게 타겠죠. 그렇죠. 200kg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세게 애를 푸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부드럽게 끌고 가야 한다는 거지. 너랑 너랑 중간점을 지점을 찾아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작용 반작용인데 대류랑 전도열을 갖고 복사열을 사용하게 되는데 세포하고 세포끼리 열을 전달하는 거는 이제 전도가 대부분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커피가 말랑말랑해져. 유리화 과정을 잘 하셔야 그 이후 과정도 좀 편하게 잘 데미지가 안 생기게끔 되는데, 저도 처음에 어떻게 배웠냐면은 1차 크랙이 막 다다다다다다 1차 크랙이 또 드드드드 이렇게 나야 열을 잘 먹었네. 한꺼번에 막 소리 크게 나요. 그렇죠. 막 그 박력 있게 나야. 잘하는구나 역시. 근데 할 줄 아네. 실제로 그렇게 처음에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2010년에 스톰타운하고 인텔리전시에서 헤드로스트 했던 스티븐 라자스라는 친구가 로스팅하는 걸 봤는데 1차 크랙이 진짜 들리든 말든 진짜 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 그 친구는 1차 크랙 때 그 버널 또 꺼. 얘 뭔지 거리지 이게 뭘까? 그렇죠. 근데 커피를 먹었는데 진짜 커피가 맛있었어요. 그때 과테말라 커피와 워시드였는데 너무 맛있었어.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한 게 최고인데? 나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엄청난 자세다. 나는 안 돼 이거. 이게 뭐지? 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걔 일주일 내내 쫓아다녔어. 그 친구가 좋아했던 건 이제 메론 좋아하거든요. 그 친구. 그 동네 메론을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봐요, 동네가. 그리고 채식주의자. 그래서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더울 때 맨날 내가 메론만 사다가 갖다 바치고 물어보고 계속 그런 식이었어. 그 친구 먹으면서 냄새를 맡아봐. 야, 그래도 메론 하나로 그거 배우신 거면 굉장히 싸게 먹혔어요. 그렇죠. 근데 수강료가. 근데 일주일 동안 쫓아다녔다니까. 이건 왜 이런 거야? 이건 브라질에서 그런 거야? 걔가 넌 로스팅하면서 브라질 하면서 로스팅하냐? 그게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뜻을 모르겠어. 왜 그런지를 물어보면 아로마를 맡아보고 칼라를 보고 체크를 계속 하라는 거야.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로마 확인봉을 꺼내서 체크하거든요. 아로마를. 변화를 계속 봐요. 향이 바뀌었지? 바뀌었어. 근데 그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는지 너트에서 초콜릿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야. 바뀐 건 알겠는데. 그럼 계속 질문해. 과테말라서 그런 거야? 넌 과테말라는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냄새를 맡아봐. 체크해. 그냥 무조건 향 체크해보라고. 이 향이 날 때 1차 크랙이다. 불 꺼버려. 걔는 소리를 안 해. 향으로 해. 크랙을 소리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깜놀했어. 그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죠.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한에서 설명하는 거지.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여기 있겠어요 지금? 어디 삼성이나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삼성도 로스팅을 하나요? 아니요. 그 설탕은 보면 맛은 100%거든요. 향은 없어요. 설탕 향 뭔지 알아요?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러게요. 100% 맛이에요. 설탕은? 근데 걔를 열을 먹이면 향이 나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고나. 그렇죠. 그러니까 열을 먹여서 태운 만큼 향이 나온 만큼 단맛은 줄어들고 쓴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캐러멜라이제이션.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로마가 있고 밑에는 향이 있고 밑에는 맛이 있는데 로스팅 돼서 올라오는 만큼, 그러니까 맛이 줄어들면 향이 그만큼 늘어나고 역전되는 거죠. 전환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저희 샘플 로스팅 사진 찍은 거고, 제가 이거는 스타벅스의 스페셜 리저브 에티오피아 커피 사진 찍은 거예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가 장난이에요. 스타벅스 저도 사랑해요. 좋아해요. 배전도가 낮은 커피예요. 안쪽 가까이서 찍은 모습이고 그러니까 분쇄돼서
이건 로스팅 포인트가 다크하게 볶인 네, 네. 2차 크랙 커피네요. 확 플라당. 나올 것 다 나온 상태. 그렇죠. 비어 있는 거죠. 모공 같은 거 보이지 않으세요? 벌집에서 꿀 다 빼갖고 나온 빈 벌집 같은 느낌.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질문했던 엔지매틱 슈가 브라운이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인데 이거를 제가 이해한 건 아까 스티븐 라저스가 저한테 향을 맡아봐. 향이 바뀌었지? 바뀌었어. 근데 뭔지 몰랐는데 네. 공부를 해서 이걸 이해했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엔지매틱은 커피 나무가 자라면서 꽃이 맺히고 열매를 맺고 그런 어떤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향들이죠. 생두 본연이 가지고 있는 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플로러리가 꽃이 있고 프루티가 있고 그래서 허브 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없는 커피들도 있겠네요. 생두가 뭐 잘못된 환경에서 자라거나 뭐 이러면 저게 좀 적거나 없는 게 있나요? 커피가 병에 걸리면 카페인 수치가 높아져요.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항하려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럼 커피가 시커멓게 타들어가. 아까 벌레가 싫어하는. 그렇죠. 독성 물질이니까. 그러면 커피도 열매도 이제 써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저희가 커피 교과서에 막 병충해 강한 커피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품종들이 카페인이 높은 거랑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몇 가지는 있고 몇 가지는 없고 그 높은 고도는 벌레가 거의 없죠. 그래서 해발 고도가 낮은 커피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뭐 쓴맛이라든지 이런 그쵸. 게 좀 더 높고 해발 고도 높은 곳에서 재배하는 것들이 좀 더 뭔가 산미라든지 클린 커피 좀 더 높은 이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슈가 브라우닝은 네. 커피가 로스팅이 되면서 너트, 캐러멜리, 초콜릿 향이 있고 네. 그다음에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은 단순히 그게 번역이 안 되는데 수분이 날아가면서 섬유가 한약재처럼 만들면서 만들어져 있는 아로마들인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송진, 향신료, 카보네이드. 카본은 숯 얘기야.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순서는 절대 안 바뀌어요. 꽃, 과일, 허브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네. 허브, 꽃, 과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절대. 순서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분자 무게가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할 때 먼저 저는 항상 꽃향 있어 없어? 없어. 과일향 있어 없어? 있어.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플레이버 휠대로. 휠대로 네. 순서대로 네. 허브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에 먼저 허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로스팅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저기서 엔자이매틱에서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으로 가는 순서대로 분자의 크기가 좀 커진다고 봐도 될까요? 저 분자 세 무게가 개 무거워지는 거예요. 꽃향 같은 거 보시면 첫 번째 커피 블라썸의 자스민 향이잖아요. 네. 커피 꽃향도 보면 자스민 향하고 티 로즈 두 가지만 존재해요. 뭐 개나리 꽃향이라든가 백합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 게이샤야? 그럼 뭐 생각해요? 커피 블라썸인지를 딱 체크하면 돼. 있어 없어? 워시드 커피인 경우 내추럴은 그 향이 안 나와요. 초산 때문에 향을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워시드인데 블라썸 자스민 있어 없어? 있어. 게이샤 확실해. 그럼 넘어가. 그 다음에 뭐 있어? 프루티 뭐 있지? 시트러스 계열에 뭐 자몽이 있네. 좋아. 넘어가. 이런 식으로 체크 저는 하나씩 계속 넘어가면서 체크를 하는데 중간에 비어 있거나 잘 못 느끼면은 로스팅이 잘못됐거나 커피 퀄리티가 좀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순서는 안 바뀌어 절대. 1차 크랙 때는 첫 번째 나오는 향이 너트 라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말은 너트 라이크잖아. 라이크가 뭔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트일 수도 있지만 너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곡물 관련된 모든 향이 다 여기 통합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로마 체크할 때는 로스이드 피넛을 체크해요. 저는 1차 크랙 때 소리를 하지 않고 로스이드 피넛을 찾아요. 아로마 체크할 때. 피넛 느낌이 나네? 그럼 소리가 안 나도 1차 크랙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디벨롭 타임을 정해요. 근데 로스티드 피넛이라는 향미라는 걸 어떻게 인지해요? 아로마 키트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로스티드 피넛 있어요. 근데 그 향이 명확하게 같게 느껴지세요? 네. 어떤 커피든 다 저 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로스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로스팅하실 때 향에 굉장히 많이 네, 신경을 엄청 쓰시겠네요. 체크해요. 로스팅 날 때 그 향이 추출할 때도 그 향이 나와야 돼. 원래 향을 좀 잘 맡으세요? 아니요. 노력 엄청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첫 번째 향은 송진 향이거든요. 솔방울 향 아시죠? 알죠. 그러면 이제 비터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방울 향이 날 때부터 비터가 비터가 생긴다.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으면 그 향이 안방에까지 나면 오늘 점심 카레야?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이 나면 그 맛이 만들어지는 거죠. 순서대로 넘어오고 있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게 계속 아로마로. 그래서 1차 크랙에서 2차 크랙까지가 보통 시간이 6분이에요. 대부분 2분이실 거예요. 아마 2분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저는 되게 상대적 굉장히 길어요. 그걸 되게 특이하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보통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거는 아로마 체크할 때 영역이 되게 넓은 거죠. 어떻게 보면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은 어쨌든 로스팅 포인트가 그만큼 더 많이 갔다는 네,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커머셜 커피는 이게 짧은 거죠. 향미의 어떤 발현이 체크했는데 안 느껴지는 못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아로마 키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이 좀 적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캐릭터가 약간 애가 심플한 거지.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가 뭐야? 그럼 얘기 물어보시면 커피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것보단 이게 스페셜티보단 이게 커머셜이야 딱 보여주면 쉽잖아. 제가 생각하는 샘플 로스팅 레인지 범위는 이 정도 범위예요. 이 안에 들어갈 때 이상 벗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로스팅 잘못한 거지. 그리고 브루잉은 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거죠. 에스프레소는 이렇게 범위를 갖고 있는 거죠. 카보네이드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입금하시면 가요. 가자. 제 프로파일링의 2분 30초 레인지 범위는 여기예요.
정해져 있어요. DTR 2분 30초는 뭘? 디벨롭 타임 라티오. 1차 크랙 이후부터 2분 30초 안에는 나올 수 있는 아로마는 대부분 이 정도예요. 근데 이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향이 나면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팅 하면 할수록 더 익혀지니까 넘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DTR 3분은 네, 이제 네. 그러니까 무게가 가볍던 향미들은 이제 휘발이 날아가는 나가고,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함께 올라오는 거죠. 그쵸, 다 함께 열을 올라오는 먹어서 거네요. 분자가 무거워지니까 활성화되니까. 그리고 3분 30초. 네, 4분이 됐을 때 송진향이 나니까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만큼 디벨롭 할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디오피아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에티오피아를 에스프레소로 게이샤로 할 이렇게 때. 할 이유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드 웨이브라고 저희가 레어라고 있는데 네. 아리차 워시드하고 내추럴 블렌딩 한 거는 여기 있어요. 이쪽 케이터예요. 그러니까 맛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는 걸 잘 표현하기 쉬운 네. 생두를 고르는 거죠. 보통 저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네. 좋은 생두를 잘 로스팅해서 잘 추출하면 네. 맛있는 커피가 될 거야. 이런 식이었는데 네. 어떤 맛을 낼 거야.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생두를 가지고 어느 정도 로스팅 하겠어 하고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플레이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자면 예를 들면은 샘플 로스팅은 이렇게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이걸 에스프레소로 볶든 브링 포인트로 볶든 어떤 커피로 볶든 샘플 로스팅을 저렇게 하면은 저 향미의 저 캐릭터밖에 못 느낄 텐데 이거를 에스프레소로 뽑아서 드라이 디스틸레이션까지 가자라는 결정은 뭐를 기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산미가 뛰어나면 엔지매틱 쪽에 아로마가 부각되고 산미가 있고 단맛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 7대3 이런 식으로. 바디가 적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브링이 적합한 거죠.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엔지매틱보다는 슈가 브라운 향이 더 많이 나고 산미는 3이고 단맛이 7이고 바디가 엄청 좋네. 그러면 에스프레소로 보내봐요. 다시 한번 또 더블 체크해. 그러니까 샘플 로스팅해서 통과돼야 그 다음에 다음 케이크로 넘겨요. 그래야 로스율도 줄어들고 진짜 생산할 때도 잘못된 로스팅이 없으니까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어디까지가 2차 크랙이에요 그러면? 이제 6분부터 일어나기 시작. 그럼 저기 스모키랑 애쉬까지 가는 거네요. 네. 파이브 토바코, 번트 이런 향미들이 그때 이제 네.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해놓고 로스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아로마, 엑시티, 스윗, 바디, 비터 이런 식으로 분자로 나누고 아로마를 넣어서 이렇게 로스팅 레벨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표현하고 싶은 건지 여기를 표현하고 싶은 건지 이제 세팅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싱글로는 가능한데 이런 걸 표현하려면 아무래도 블렌딩 쪽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락키가 나한테 했던 얘기 있어요. 네. 미디움 로스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미디움 로스팅을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한 커피를 가지고 라이트, 미디움, 다크 로스팅해서 1대1로 섞어요. 평균 값은 뭐예요? 미디움이죠. 그러니까 라이트 로스팅에 엔지도 들어있고 다크 로스팅에 드라이 디슬렌저도 있고 그러니까 신맛, 쓴맛, 단맛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냥 평균 값은 미디움인 거죠. 블렌딩 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움 하면 그냥 미디움이니까 단맛 하나 심플하다. 캐릭터도 별로 없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라이트, 미디움, 다크를 섞어서 1대1대1로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맛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겠네요. 캐릭터가 이게 프레임이 커지는 거죠. 네. 스펙트럼이 더 다양하게 커피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3년 SCA 엑스포에서 이 흡열하는 구간이 2차 크랙 바로 직전까지 있고 네. 2차 크랙 이후부터는 발열이에요. 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터닝 포인트부터 1차 크랙까지 가는데 여기는 커피의 아로마의 장점과 단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크랙인데 여기는 이제 아로하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띵띵띵 게 있잖아요. 네. 이 속도를 줄일 수 있거나 늘릴 수 있어요. 빨리 화력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 기점에. 네, 그렇죠. 저는 그때 꺼버리는 거죠. 1차 크랙 이후에. 꺼도 흡인 온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까지 모은 온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흡열해서 발열로 전환이 되니까 네. 거기 타고 있는데 거기다 또 열 넣어줘. 그럼 슈퍼마리오가 되는 거죠. 막 날아가는 거죠, 얘가. 열을 먹어서. 제어가 안 돼요, 컨트롤이. 그 다음에 이제 2차 크랙이죠. 2차 크랙은 마지막 커피의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설명이 이 끝이야. 밀리언 부트라고 아세요, 혹시?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쓴 하드빈 로스팅을 보면 처음에 흡열을 해요. 1차 크랙 때 발열을 해. 그리고 2차 크랙 때 다시 흡열을 해. 중간 가기 전에 2차 크랙 또 다시 또 발열해. 그러면 아까랑 좀 충돌되지 않나요? 그렇죠. 뭐가 맞아? 그런 건 없어. 자기만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오리랑 토끼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갖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자신의 크래프트에 의해서 했는데 커피가 맛있어. 그럼 그걸 붙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게 틀려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럼 설득을 하는 거죠. 물어봤어. 흡열했다가 1차 크랙 때 발열하잖아. 근데 어떻게 다시 흡열을 해? 그때 걔가 설명했던 게 그 핵폭탄 그런 거 알아요? 폭발하면은 밀어내잖아 이렇게. 그 안에가 진공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럼 다시 흡수하잖아 이렇게. 2차 파동 이렇게. 폭탄까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
본인에 맞는 해답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올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로스팅 프로파일링 오픈해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거야. 외국 애들은 다. 방법만 배워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닌 되는 거예요. 게 아니에요.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승건 크래프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제게 있는 거죠. 처음에 터닝 포인트가 있고 보일링이 있어요. 물이 끓어서 전도체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물이 기화되기 전. 그 다음은 옐로우죠. 그 다음은 메일라이드 바는 네. 캐러멜라이제이션, 그다음 1차 크랙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증기화되는 과정이. 이 순서가 안 바뀌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끓는 점, 어느 정도 녹는 점, 있는 점이 있거든요. 네. 온도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온도점으로 다 만든 거죠. 이거 디벨롭이고 흡열, 발열이고 이게 하는 거예요. 온도로. 저는 온도를 기준으로 이걸 나눈 거예요. 메일라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메일라이드는 네. 산하고 당이 결합하는 과정이에요. 윈드보 세미나 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네. 메일라이드부터 1차 크랙까지 가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당하고 산이 많이 결합을 하잖아요. 구간이 길어. 그러면 산미가 줄어들고 단맛이 좋아져요. 소비량이 많으니까. 반대로 산미를 표현하고 싶으면 메일라이드 구간 짧게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1차 크랙 이후부터 배출까지가 브링하고 에스프레소하고 별 차이가 안 나. 우리는 뭐 이렇게 에스프레소는 더 많이 볶아야 되고 확장시켜야 추출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보잖아. 그럼 메일라드 구간을 늘리고 짧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컨트롤해요. 각자의 방식이 되게 다르네요. 네. 근데 커피는 맛있다. 다. 네. 그게 레시피인 거죠. 어찌 보면. 자신만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체계가 됐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지. 네. 그래서 보통 보일링에서 끓어서 만든 증기 압력이 1차 크랙 동안 가는 게 있고 캐러멜을 통해서 만든 CO2 압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오죠. 두 개가 만나서 1차 크랙이 일어나는데 주요 원인은 증기 압력인 거고 수분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1차 크랙이 일어나는 원인은 저 보일링 증기 압력이 네, 네, 커지기 네, 때문에 네, 네. 커피에서 이제 소리가 나면서 네. 크랙이 나는 거네요. 네. 타타타탁 소리가 네. 나면서. 1차 이후부터는 이제 캐러멜이니까 이제 CO2 압력이 있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리가 2차 다른 거야. 크랙. 원인이 다르니까. 소리가 좀 더 2차 크랙이 명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더 더 세죠. 원인이 다르니까. 크랙이 나는 원인이 다르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는 제거 로스팅 프로파일링은 이거예요. 밑에 화력이에요? 네, 램핑 이렇게 하고 있어요. 1차 크랙 전까지 계단식으로 그냥 줄여버리시네요? 아예 저긴 꺼버리시는 거구나. 네, 이거 스티븐 알스한테 배운 거 그대로를 제 식대로 해석한 거죠. 모든 커피를 동일한 프로파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산지가 다르면 산지마다 키우는 커피가 다르잖아요. 품종이 다르니까 얘들은 다르게 로스팅해야 돼. 왜냐하면 밀도가 다르고 소프트빈, 하드빈, 뭐 등급이 다르고 네. 수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커피를 다르게 로스팅을 해. 여기서 넘어가는 이론은 이해가 돼. 알겠어. 근데 추출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브링은 다 동일하게 하죠. TDS를 맞추잖아. 왜냐하면 커피는 7대3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20% 이스텍션 하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어. 브루잉은 98.5에서 99%가 물이고 네. 에스프레소는 거의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 다르게 해서 동일하게 추출한다는 거에 대한 철학이 이어지지 않은 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이게 고체를 액체화시키는 과정이 결과물은 항상 똑같아야 돼. 물하고 커피 농도라든가 수율을 지키잖아. 그럴 필요 없으면 원도로 뽑을 수도 있고 오버로 뽑으면 되지. 왜 옵티멀이라는 게 왜 단계나 구간 섹션이 있냐 이거죠. 물론 다른 나라의 다른 품종의 커피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드빈이든 소프트빈이든 그게 뭐 어떤 뭐 그레이드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로스팅 프로파일로 로스팅을 해도 결국에는 추출은 똑같이 우리가 TDS로 봤을 때 브루잉 같은 경우는 1.몇, 뭐 그렇죠. 에스프레소는 8.몇, 뭐 7.몇 예. 이렇게 뽑는 게 농도 자체로 봤을 때는 예, 똑같으니까 그게 뭐하러 다르게 하냐. 그렇죠.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철학이 이상해지는 거지. 칼리타로 내리고 하리우가 내려도 기구가 다르니까 다르게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TDS는 똑같아도 표현될 수 있는 향미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로스팅 레벨이 다르거나 채널링이 나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걸 제가 체크해요, TDS로. 근데 예를 들어 TDS가 똑같이 1점이에요. 똑같이 TDS는 고형물의 양이니까 절대적인 고형물은 1.1.2로 나왔는데 향미의 스펙트럼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왜 그러냐면 손을 타서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커핑할 때 잘 생각해봐요. 커핑할 때 안 건드리죠, 최대한. 그 왜 그러겠어? 한 번 저어준 거랑 3번 저어준 거랑 녹아 나온 속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손을 타는 거죠. 그게 채널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는요. 로스팅 방식에 따라서 발현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발현이 좀 덜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게로 할 건지 칼라로 할 건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칼라를 절대값으로 할 건지 무게를 절대값으로 할 건지 아니면 두 개를 더해서 비율을 정할 건지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회사마다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가는 뭘로 해? B는 뭘로 해? C는 뭘로 해? 다 다르게 하잖아. 그런 것도 어쨌든 감각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맛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핑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다시 얘기 돌아오면은 네. 기본적으로 맛에 대한 자기만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와, 그러면 어떤 나라 커피든 어떤 품종의 커피든 밀도가 어떻든 그레이드가 어떻든 그냥 동일한 프로파일로 차가 소나타야. 운전 내가 몰고 있어. 벤츠로 바꿨어. 운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죠. 왜 똑같이 해? 차가 다르잖아. 다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성 비율을 잘 보라는 거지. 7대3. 탈 수 있긴 하지만 운전은 똑같이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옳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걸 다르게 하는 거를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다른 거에 대한 그럼 뭘 기준으로 할 건지 밀도로 할 거야, 수분으로 할 거야, 등급으로 할 거야, 뭐 품종으로 할 거야, 프로세싱으로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정답이 없다니까 이거는. 해답만 있는 거. 본인이 원하는 해답. 내가 돈이 뭐 100억이 있어.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을 거고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다르단 말이야. 하지만 페라리, 포르쉐 뭐 그 범주에서 놀리겠죠 이렇게 약간. 그게 틀리고 옳은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경험, 판타지 이런 쪽에 맞춰져서 이걸 하는 거지. 그게 크래프트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지. 퀘스트지. 야, 어쨌든 결론 자기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모든 커피는 다 7대3으로 돼 있어. 유기화합물 그쵸. 이 관점으로 봤을 네, 때 그 안스타랑 저랑 다르잖아.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음식 좋아하는 거 다를 거란 말이야. 하지만 눈 2개, 코 하나, 네. 팔 2개다.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는 거지. 옳고 그른 게 아니야. 워시드 커피는 메일라드 반응이 154도고 내추럴 커피는 170에 메일라드가 일어나진 않잖아. 물이 끓는데 에비앙은 120도에서 끓고 제주 삼다가수는 95도에서 끓진 않잖아. 예를 들어 내추럴 커피랑 워시드 커피랑은 밀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확률적으로 50대 50이죠. 예를 들면 밀도가 좀 다른 콩이 있다고 쳐요. 네. 밀도계로 재봤는데 네. 얘는 밀도가 뭐 예를 들어 한 600이고 얘는 한 700이에요. 밀도가 다르죠. 네. 그러면 1차 크랙이 오는 온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데 그게 수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수분이 많고 적고. 그리고 또 내추럴이 항상 1차 크랙이 조금 이부터 좀 빨리 가거든요. 네. 왜냐면은 당이 많잖아. 워시드는 당이 적잖아. 네. 그러니까 1차 크랙부터 2차 크랙까지 날아가는 캐러멜라이제이션 과정에서 네. 당이 많잖아요. 연료가 많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되게 더 많이 잘 일어나죠. 똑같은 2분 30초를 로스팅해도 컬러가 어두워. 멜라노이드를 더 맞아요. 많이 생산하니까. 네, 워시는 좀 더 밝고. 그러면 당으로 이걸 볼 거야, 수분으로 볼 거야, 밀도로 볼 거야, 프로세싱으로 볼 거야. 기준점 뭔데?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파일은 동일하게 가되 그 뭐 배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는 거네요. 시간으로 하는 거죠. 시간으로. 시간이라는 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내가 가진 1초랑 본인이 갖고 있는 1초랑 똑같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산지에서 로스팅을 해보면 보다 높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요. 네. 그래서 물이 96도까지밖에 안 끓어요. 그러면 산소가 적지. 그러니까 메일라이드는 잘 일어나는데 캐러멜은 잘 안 일어나. 아 그래요? 캐러멜은 산소가 있어야 돼야 연소 과정이 잘 일어납니다. 1800도 뭐 1600고도에서 로스팅해서 맛있는데 그 커피를 갖고 로스팅하면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죠. 템플대로 안 나와. 내가 그걸 엄청 많이 당해봤어. 로스팅 아까 1차 크랙 후에 온도를 올리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껐다 키는데 프로바스는 1분 15초 때 키고요. 그거는 이제 스티븐이 한 걸 보고 걔는 다 다르게 해요. 중미 커피 할 때랑 브라질 커피 할 때랑 콜롬비아 커피 할 때랑 다 다르게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교집합을 내봤죠. 그래서 껐다 키는 거 1분에도 해보고 1분 5초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항상 베스트는 1분 15초였어요. 그래서 그 샘플 한 로스팅을 가지고 큐 감독관들한테 다 더블 체크를 받았고 다들 100% 퍼펙트하다고 샘플 로스팅. 이제 앞으로 네가 해라 해갖고 그때부터 계속 샘플 로스팅만 했어요. 선블렌딩 하세요? 후블렌딩 하세요? 후블렌딩이에요. 항상. 후블렌딩. 인텔리젠시아가 옛날에 제가 2010년에 갔던 곳도 후블렌딩이었고 네. 펄바셋 아시죠? 그거를 트레이닝 하셨던 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스프레소 퀘스트 저자분이신데 거기 공장도 갔다 왔거든요. 그분은 60kg짜리를 돌리시고서 나중에 후블렌딩 하세요. 그러니까 8배치 정도 돌리고 나서 후블렌딩 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거기에 돈 수임이라고 써 있어. 그건 그렇게 진짜 해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해요? 그 선블렌딩하고 후블렌딩 2개 줬어. 나보고 먹어보래. 뭐가 맛있어? 블라인드 줬는데 이게 맛있는데요? 그래서 후블렌딩이야 그거. 저는 이제 항상 후블렌딩. 다 후블렌딩. 네. 하지만 입금하시면 선블렌딩도 가능하세요. 저는 지금 이지스터 800으로 로스팅하는데 유승건 대표님이 하시는 1차 크랙 터지고 DTR 2분 이렇게 주면 베이크드 같이 텁텁해지는데 프로바스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여주신 프로파일은요. 디펙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도 디펙트가 있고 로스팅 디펙트가 있는데 그게 생도 디펙트인지 로스팅 디펙트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생도 문제일 수도 있고 로스팅 기계 뭐 하시네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솔루션은 가능한데 그건 이제 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랩실이어서 오시기에 약간 낯설어 하셔서 네. 카페를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픈 언제 할 건지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